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교생 최모군이 중학교 때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한때 관심군으로 분류됐지만 고등학교에는 이 결과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최 군은 지난해 실시한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됐다가 2차 정밀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교육청은 개인의 심리검사 자료를 상급 학교에 넘겨주라는 규정이 없는 데다 상담 일지도 다른 학교에 전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밝혀 학교 간 학생 정보 교류가 사실상 차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00만 관객의 신화를 쓰고 있는 뮤지컬 넌센스가 대구에서 공연됩니다. 이번 대구 공연에서도 실력과 끼가 넘치는 배우들이 많은 웃음을 선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뮤지컬 넌센스의 주인공은 수녀입니다. 고고함과 성스러움의 상징인 수녀 5명이 동료 수녀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세속과 거리가 먼 수녀들이 빙고 게임이나 카드 판매 사업, 복권 당첨 등 풍파를 겪으며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에서 관객들은 유쾌한 웃음을 만끽하게 됩니다. 무용과 복화술, 클래식과 가스펠을 넘나드는 다양한 볼거리는 뮤지컬 넌센스가 남녀노소를 초월해 사랑받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굉장히 작품이 잘 짜여져 있고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아주 즐겁게 볼 수 있고 누가 봐도 아주 쉽고 즐거우니까 그래서 공연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져 지난 1991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후 21년 동안 800만 관객의 신화를 써오고 있는 뮤지컬 넌센스. 대구에서 다시 한번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뮤지컬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윤석화, 양희경 등 뮤지컬 스타의 등용문으로도 유명하지만 이번에는 신인들이 이전과는 다른 색깔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항시 용흥동 등 도심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도 복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 8대와 공무원 등 150여 명을 동원해 피해 주택을 철거하고 잔해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 때문에 등산로 정비와 청소 등 작업이 제한돼 해병대 등 군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한때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 검진과 정신건강 상담에 나섰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서비스팀은 오늘 이재민들이 머무르고 있는 학산 경로당에 이어 내일은 용흥동 주민들을 찾아 건강검진을 하고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군은 지속적으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현장을 체험하고 대피 요령을 배울 수 있는 피난체험장이 대구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대구경북 지부는 서울 지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진석타워에서 피난체험장을 열었습니다. 피난체험장은 연기체험과 벽붕괴체험, 열기체험 등 실제 화재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을 체험하고 대피 요령을 습득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첫 모의고사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오늘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A형과 B형 선택형으로 시행됐고 고3들은 미리 선택한 형태의 시험을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치렀습니다. 이번 첫 모의고사는 선택형으로 치러지는 첫 시험이어서 과목별 A, B형 난이도가 얼마나 조정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제261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 14일 동안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곽광석 의원은 강정 고령보 우륙교의 차량 통행이 금지된 이유, 지역 뿌리 사업을 특화시키기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희원 의원은 경상북도가 귀여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줄 것과 독도 관련 민간 사회단체를 양성 지원해줄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 상생발전특별위원회가 대구 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시도의회 특별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국책사업 추진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발전 방향을 찾기로 했으며
시도 간 갈등 해소와 화합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측은 1981년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 이후 의회 차원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는 차기 원장 후보로 현 기획본부장을 포함한 2명을 확정했는데 기획본부장은 지식경제부가 징계를 요구한 직원 특혜 채용 당시 면접관 4명 가운데 1명입니다. 지경부는 지난해 현직 공무원의 딸을 채용해 패션산업연구원의 기획본부장을 포함한 직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연구원은 기관 경고를 내렸습니다.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 지원 특혜를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대구시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대구 본부세관과 대구상공회의소, 무역협회와 한국은행, 신용보증재단과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 지원과 수출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시는 긴급 경영안전 자금 지원 확대, 한국은행에서는 무역 결제 지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만기 도래 업체에 대한 기한 연장 처리 완화, 무역협회에서는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우선 선정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조사한 지난달 대구의 고용률은 5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농림업, 건설업은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나머지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운수와 금융 등 주로 자영업의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